자, 오늘은 그 미분 마지막인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속도가 뭐였죠?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였죠.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따지고 나면 시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뭐 거리의 변화율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이 이렇게 t라고 합시다. t가 흐른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점을 t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지점을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시간 변화량을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떠한 거리, 움직인 거리를 여기 있는 x라고 잡았을 때 여기 있는 x를 어떤 함수 ft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t초 움직였을 때 그 위치가 ft라고 하고 요만큼 움직였을 때 위치가 f의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거리는 이만큼 움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리 변화, 여기를 뭐 델타 x라고 잡읍시다. x의 변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속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건데, 시간분의 거리니까 움직인 시간 델타 t분의 움직인 거리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내지는 것이 평균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델타 t는 뭐가 되는 거지? 델타 t는 여기에서 이거 뺀 거, 그죠? 뭐 t에서 저거 빼니까 어쨌든 델타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면은 f의 t 플러스 델타 t에다가 마이너스 ft.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하고, 요것을 순간 속도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순간 속도.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 뭐였죠? 미분 정의지?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이구. 자, 속도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위치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됐을 때 한 번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속도.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가속도는 요것을 한 번 더 또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 그거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반대로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또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f''t, 가속도를 w''t라고 한다. 자,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고, 속력은 크기만 있는 겁니다. 그죠?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거 우리는 따로 스칼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 그 크기만 생각한다. 속도의 크기를 의미를 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이것을 속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푸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를. 자, 여기 있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속도가 이렇게 주어지네.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댔죠?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위치를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을 하면은 가속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 6t-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가속도가 되는데, 가속도를 a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게 가속도가 되는데 3초에서의 가속도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8-9니까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9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런 식으로 딱 오는 그 순간, 아니면 또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바뀌는 이 순간을 의미하는데, 이 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치가 이렇게 갔을 때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딱 가는 거, 여기에서는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 여기 딱 순간은 그 방향을 바꿀 때의 딱 속도는, 그때 속도는 항상 0이 되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 순간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는 뭐다? vt가 0이 될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vt가 0이 되는 순간을 한번 살펴볼까? 야가 0이 되는 순간 살펴보면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꼴 0이죠. 그래서 1이랑 2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t가 1일 때와 2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과 시간이 1일 때의 가속도랑 2일 때의 가속도로 각각 구하면 되는 거겠죠. 아까 가속도 구해놓은 거 여기 있었지, 그지? 그래서 1일 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2일 때 가속도는 또 3이 되는 거죠. 그때 가속도는 각각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가 감소한다.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속도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죠? 그 말은 속도의 변화가 음수가 된다는 거지. 속도의 변화량이 음수가 된다. 즉 가속도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가속도가 0보다 작으니까 아까 구해놨던 가속도 6t-9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가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속도, 가속도 를 살펴본 거라. 이것도 80번이랑 81번 다 똑같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율 문제.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속도 변화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인 것에 따라 가지고 거리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 속도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지? 우리 이거 dt분의 dl이 아니었죠. 우리가 dy dx를 의미하는 것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거였지. 그러니까 l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길이의 변화율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해라 시간에 따라,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미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율 문제는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림자 83번 한번 풀어볼까. 83번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이냐, 키가 165cm인 성현이가 지상 3m의 높이로 이렇게 90m의 속도로 걸어간답니다. 그림자 끝의 속도랑 이렇게 구하라네. 그러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가로등입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이 길이가 3m니까 300cm라고 잡자. 300cm고 그 다음에 성현이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목이 왜 이렇게 긴 야는 키가 165죠. 그죠? 165.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럼 이렇게 비춰지겠죠. 그죠? 그럼 비춰지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서부터까지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 이랬을 때 그림자 끝의 속도, 이것의 끝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 길이의 변화율을 또 구하라는 거죠. 근데 성현이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데 90m 속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m 속도로 가고 있죠. 그래서 90t라고 잡읍시다. 그러니까 1초 매분 1분에 90m를 가고 2분에는 180m를 가니까 t분 후에는 90t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아봅시다. 그랬을 때 그림자 끝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 이 x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닮았죠. 그래서 닮은 비율을 쓸 겁니다. 이것 대 이것은 즉 300대 x는 자 요것 대 요거 165대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90t가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봅시다. 165x는 300x 마이너스 2700이 되나? 그래서 2700 27000이 되네. 27000t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넘기면 얼마가 되지? 정리해 봅시다. 135x가 되나? 135x가 27000t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x는 135분의 27000t가 되네. 자, 이거 약분시켜 봅시다. 약분이 다 되나? 계산기 한번 써봐야 되겠네. 205로 약분이 되네요. 얘는 200t가 되는 거네. 그죠? 200t. 그러니까 x가 200t다. 이게 200t입니다. 200t.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끝이 200t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길이가. 그러니까 시간 따라 1분 후에는
그 다음에 2분 후에는 400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속도를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인데 dx dt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길이의 변화를 묻는 거니까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2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200 속도니까 per 미터 per 분이니까 미니트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터가 아니고 우리 센티미터로 했었지. 센티미터. 전부 다 센티미터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이게 200m 200t이고 이게 90t니까 여기는 110t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의 변화율은 가 뭐가 되는 거죠? 110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110 cm per minut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2m per minute 해도 되고 요거 대신에는 1.1m per minut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다른 문제 한번 더 살펴봅시다. 뭐 동심원 이 문제는 뭐 돌을 던졌는데 이렇게 원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파문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 길이가 몇 초 2m의 비율로 커진다.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건데 1초에는 2m, 2초에는 4m를 가니까 2t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t초 후에 반지름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 2t의 전체 제곱을 하면 4t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 넓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은 뭐였지? ds dt였죠. 그죠? ds dt. 그럼 ds dt는 요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8t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초 후에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요 식에다가 t가 3을 대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4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곱 센티미터 퍼 몇 초니까 세컨드 뭐 이렇게 단위를 굳이 붙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율이나 뭐 이런 것을 어쨌든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세워서 t에 관한 식을 세워서 세운 다음에 미분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변화율이 나온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미분이 여기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